84세의 김혜순 어르신은 몇 년 전만 해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분이었습니다. 봄가을만 되면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시작하면 한 달 이상은 좋기 같습니다. 잇몸에서는 피가 나고 치과 진료를 받을 때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음식을 씹을 때면 잇몸이 욱신거려서 고기나 깍두기 같은 씹는 음식은 포기하고 죽이나 국물, 부드러운 반찬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봄, 김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늘 그렇듯 치과 검진을 마지막 순서로 받았는데 의사가 치아와 잇몸 상태를 살피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충치도 없고 잇몸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최근에 스케일링 받으셨어요? 아니요, 작년 가을 이후로는 치과에 안 왔는데요. 그럼 혹시 무슨 특별한 관리법이라도 있으세요? 김혜순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 한 것밖에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은 습관을 가지셨네요. 계속 하시면 지금처럼 잇몸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 어르신이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하고 2달이 지나자 잇몸에서 피가 먹고 목이 칼칼한 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맑아지고 예전처럼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의 주치의이자 35년째 구강호흡기 건강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민호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생활 습관 하나가 사람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효과가 확실해서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실제로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서면 안 됩니다. 농도가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싱거우면 살균 효과가 약해집니다. 또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서 가글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차가운 물로 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져 치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소금물 가글이 좋다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국내외 의학 연구를 토대로 소금물과 생리식염수 가글이 어떻게 입안과 목 그리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지를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입 헹구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올바르게만 하면 소금물 가글 하나로 수술을 피하거나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 병을 예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정확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농도, 온도, 횟수, 타이밍이 조금만 틀려도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패한 사례와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가글을 해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단 한 가지를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루 2번, 단 30초로 치과비와 병원비를 아끼고 감기, 잇몸병, 편도염, 심지어 전신질환까지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결과와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습관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글의 효과와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바꾸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김혜순 어르신이 어떻게 소금물 각을 하나로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글이 왜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은 우리 몸의 삼투압 원리를 이용합니다. 염분이 물보다 조금 더 농도가 높으면 세균이나 염증 부위의 조직에서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죠. 혹시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뿌려 절이는 모습 떠올리실 수 있나요? 소금이 배추 속 수분을 쭉 빼내서 숨을 죽이는 것처럼 소금물 가글도 잇몸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짠 소금물을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짜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소금을 타서 쓰셨는데 입안이 따갑고 목이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리식염수 농도, 즉 소금 1g에 물 100ml 정도의 비율을 알려드렸죠. 그 이후로는 입안이 훨씬 편해지고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70대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늘 잇몸이 붓고 양치만 하면 피가 나서 치과 치료를 반복하셨는데 매번 치료 후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증상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습관화한 뒤로는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고 치과 방문 횟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그냥 입에 머금고 몇 초 헹구는 건 효과가 반도 안 납니다. 입안을 천천히 헹구며 치아와 잇몸 사이, 혀, 목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골고루 닿도록 15초 이상 가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꿀꺽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이 자주 쉬는 분들도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크게 봅니다. 저희 환자 중 성악을 취미로 하시는 68세 한정수 어르신은 공연 전날마다 목이 간질거려 애를 먹으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면서 목소리가 훨씬 맑아지고 무대에서 불안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할 때는 목 점막이 쉽게 손상되는데 소금물이 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소금물 가글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한 잇몸 질환이나 편도염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 가글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치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치료를 돕는 보조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혹시라도 나는 그냥 깨끗한 물로만 헹궈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물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세척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이 가진 살균과 염증 완화 효과는 물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단 30초의 습관이지만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 최신 의료기기도 좋지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김혜순 어르신, 박순자 어르신, 한정수 어르신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다음은 소금물 가글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3가지 비밀 팁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글 시 주의해야 할 오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순 어르신이 소금물 가글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냥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별 효과 없던데 하며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이건 대부분 방법과 습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오늘은 소금물 가글 효과를 배로 높이는 3가지 비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금 농도는 적당히.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입안 점막이 손상되고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거우면 살균 효과가 떨어져요. 가장 좋은 비율은 물 200ml, 종이컵 1컵에 소금 3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소금은 되도록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 소금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자극이 덜합니다. 단, 소금이 완전히 녹도록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목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온도는 미지근하게. 찬물에 소금을 타면 입안이 시리고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됩니다. 따뜻한 물이 세균 억제 효과를 높여주지만 너무 뜨거우면 입안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박순자 어르신은 처음에 찬물로만 가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은 시원했지만 잇몸 부기는 잘 가라앉지 않았어요. 온도를 바꾼 뒤에는 3, 4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 가글 순서와 시간.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한 모금 머금고 5초 힉힉 하시고 끝내는데, 이렇게 하면 입 안쪽, 특히 혀 뒤나 목 깊숙한 부분에는 소금물이 잘 닿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치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소금물 한 모금을 머금고 입 전체를 10초간 헹굽니다. 다음으로 목 깊숙이까지 10초간 가글 소리를 내며 헹굽니다. 마지막으로 혀 윗면과 양볼 안쪽까지 5에서 10초간 가볍게 헹굽니다. 총 25에서 30초 정도면 충분하지만 이때 침 삼키듯 소금물을 삼키면 안 됩니다. 소금이 위로 들어가면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고혈압 환자에겐 좋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과 관련해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짤수록 효과가 좋다? 아닙니다. 짜다고 살균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점막 손상과 구강 건조증을 유발해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글만 하면 양치 안 해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가글은 양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칫솔질은 치석과 음식물 찌꺼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가글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은 서로 보완 관계이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프면 하루 종일 계속해도 된다? 역시 아닙니다. 하루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점막이 건조해져 오히려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소금만 타면 다 효과가 같다? 소금의 종류와 물 온도, 농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건조한 날씨에는 온도와 농도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글 후 30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의 살균 진정 효과가 입안에 오래 남아 있어야 세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금물 가글과 병원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놀라운 시너지 사례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건강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나도 오늘부터 꼭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김혜순 어르신처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치과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소금물로 가글 하느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소금을 넣고 흔들어 만든 물로 가글하는 것과 생리식염수 농도로 만든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은 효과와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김정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인체의 체액 농도와 거의 동일한 0.9% 농도의 생리식염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 1리터에 소금 9g, 즉 소금 한 평평한 찻숟갈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글할 때 자극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점막이 편안해집니다. 생리식염수 가글의 4가지 장점. 첫째는 세균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입안과 목에는 늘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면역력이 이를 잘 억제하지만 피곤하거나 환절기에는 급격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농도의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억제하고
점막에 붙은 미세한 오염물과 함께 씻어내 줍니다. 실제로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팀은 가벼운 감기 환자 60여 명에게 생리식 염수 가글을 하게 한 결과 목 통증과 콧물 지속 기간이 평균 2일 이상 짧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점막 보습 및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침 분비량이 줄어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잇몸병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생리식 염수는 자극 없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크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셋째, 상처 회복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치과 치료 후나 잇몸 수술,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때 생리식 염수 가글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세정법입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들에게 권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글법이기도 합니다. 넷째, 자극이 최소화. 너무 짠 소금물은 오히려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생리식 염수 농도는 인체의 삼투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점막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니어분들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잘못된 사용법으로 오히려 치료 과정이 필요했던 어르신도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박문호 어르신은 짤수록 세균이 더 잘 죽겠지라는 생각에 소금을 듬뿍 넣어 가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쾌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잇몸이 시리고 혀 끝이 갈라지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점막 손상이 원인이었고 오히려 구강 내 세균 균형이 깨져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 농도를 0.9%로 맞춘 후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잇몸색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농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생리식 염수를 집에서 쉽게 만드는 법은 끓였다 식힌 물 500ml 또는 생수도 가능 준비합니다. 평범한 차숟갈 절반 정도의 4.5g 소금을 준비하여 뚜껑 있는 병에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실온에서는 하루, 냉장 보관 시 2-3일 이내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양치 후에 30초씩 가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글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구강 질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생리식 염수 가글을 습관화하면 치과비와 병원비를 줄이고 목과 잇몸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리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인데 바로 이 가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74세 박순정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편이셨습니다. 하루 2번은 꼭 가글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사용한 건 대형마트에서 산 강한 박하향의 구강청결제였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좋아서 이게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믿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혀 표면이 거칠어졌으며 심지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구강청결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구강 점막이 손상된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화끈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세균을 없애지만 동시에 입속에 좋은 균까지 없애버리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구강청결제를 버리고 생리식 염수로 가글을 바꿨습니다. 저의 권유대로 하루 2번 아침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만 가글을 했는데 한 달 후에는 입마름이 거의 사라지고 혀 표면도 매끄러워졌습니다. 음식 맛도 다시 살아났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글이 어떤 성분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리식 염수 가글과 시중 구강청결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생리식염수는 깨끗한 물에 소금을 아주 적당하게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같은 0.9%로 섞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시중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화학적 항균제, 향료, 심지어 색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단기간엔 세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사용 시 구강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의 수를 줄이고 점막 표면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동시에 점막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건조해질 염려가 적습니다. 반면 구강청결제는 강한 화학 성분이 세균을 죽이는데 이 과정에서 점막도 같이 자극받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많으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세균이 다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사용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생리식염수는 마실 물처럼 자극이 거의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반면 구강청결제는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매일 쓰다 보면 오히려 따갑거나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넷째, 비용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면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과 소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반면 구강청결제는 계속 사야 하고 장기간 쓰면 비용이 꽤 부담됩니다. 다섯째, 누구에게 맞는지입니다. 생리식염수는 나이, 건강 상태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점막이 약하고 구강건조증이 있는 시니어분들께는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구강청결제는 단기적으로 입 냄새를 없애고 싶을 때만, 그것도 하루 한 번 이하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비교해 보면 매일 사용할 가글은 강하고 자극적인 것보다 부드럽고 우리 몸과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강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원한 느낌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가글을 매일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한번 선택을 바꿔보세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생리식염수로 하루 2번, 단 3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입안이 편안해지고 잇몸 건강이 좋아지며 치과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목감기와 구내염 치료로 걱정과 잦은 잇몸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매일 편하게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죠. 그 비결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하루 2번, 단 30초씩 하는 올바른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꾸준히 했을 뿐인데 생활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소금물 가글이나 생리식염수 가글은 단순히 입속 청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염증이 잦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충치 예방, 잇몸 질환 완화, 목 건강 보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이죠. 또한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잇몸에 세균이 많으면 혈관으로 침투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치과 치료비뿐 아니라 병원비까지 아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짜면 점막이 손상되고 너무 싱거우면 살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가글 시간은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머금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셋째, 하루 2번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져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르신처럼 실제로 실천하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면 이 작은 습관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 딱 이 2번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귀찮을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 루틴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단순한 소금물 가글이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고 잇몸을 살리고 목 건강을 챙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치과 치료비 부담이 크시거나 잦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꽃길백세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